옛날 옛적 공주 지역에는 아름다운 달빛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밤이 되면 마치 은빛 보석처럼 반짝이는 물결로 유명했죠.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에 얽힌 전설들을 후손들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는 달의 여신이 지상에 내려와 그녀의 눈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인간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들이 모여 호수가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인지 호수의 물은 언제나 맑고 깨끗했으며 어떤 병도 이 호수의 물을 마시면 나았다고 합니다. 공주 지역에는 서윤이라는 호기심 많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호수에 얽힌 전설이 과연 진실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윤은 가족들이 잠든 사이 몰래 집을 빠져나와 달빛 호수로 향했습니다. 호숫가에 도착한 서윤은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수는 밤하늘의 달빛을 받아 반짝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광경을 자아냈습니다. 그녀는 호수가 가진 신비로움에 매혹돼 가만히 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물결이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호수 가운데로부터 한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눈부신 달빛과 구름처럼 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인이 다가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린 소녀여,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 서윤은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가운데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달빛 호수의 이야기가 정말일지 궁금했어요. 당신은 혹시 달의 여신인가요? 여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달의 여신이다. 내 눈물이 이 호수를 이루었단다. 너처럼 용기 있는 아이를 만나는 건 드문 일이야. 서윤은 여신의 말에 대한 감탄과 두려움 속에서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정말 그랬나요? 이 호수의 물은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달의 여신은 서윤을 보고는 잔잔히 웃으며 말했다. 이 물은 진정한 믿음의 힘을 가진 자에게만 치유의 힘을 준단다. 소녀여, 너의 마음에는 진정한 믿음과 순수함이 깃들어 있구나. 오늘 밤 내가 너에게 작은 선물을 주마. 그리고 여신은 호수의 물을 손에 담아 서윤에게 뿌려주었습니다. 서윤의 기운을 감싼 그 물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게 스며들었고 순수한 기쁨과 평온을 주었습니다. 여신은 서윤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한다면 이 호수는 영원히 맑게 빛나리라. 그날 밤 이후 서윤은 마을로 돌아가 자신이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이 호수를 보존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달빛 호수는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며 공주 지역의 사람들은 이 호수가 가진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여신의 전설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풍부한 물산으로 유명한 나주에는 용오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나주의 용오리는 이름대로 마을 근처에 있는 용호산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용호산의 정상에는 신비로운 호수가 자리잡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곳에 용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에게 매년 봄 음력 3월 초하루의 벚꽃과 쌀로 만든 떡을 바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용은 마을의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호수에서 나타나 세상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용과의 약속 덕분인지 마을에는 홍수 같은 자연재해도 없었고 농사는 언제나 풍성했습니다. 어느 해 봄 용오리에 새로운 소식이 돌았습니다. 새 왕이 즉위하면서 각 지방의 특별한 제물을 모아 왕실에 바치는 제도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주에서는 용오리에 용에게 드리는 벚꽃떡을 바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깊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용이 자신의 선물을 다른 곳에 바쳐지는 것을 알게 되면 화를 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노인인 할아버지가 나서서 용에게 직접 이 일을 설명하고 허락을 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벚꽃떡을 가지고 용호산으로 향했습니다. 산 꼭대기의 호수에 도착하자 물이 천천히 움직이며 용의 모습이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용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왕실에 바쳐질 떡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용은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희의 선물은 언제나 내게 기쁨이었으나 이번에는 다르구나.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이 떡이 왕의 식탁에 오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신 앞으로 매년 떡을 바쳤던 그날의 벚꽃이 만개하도록 하리라.
할아버지는 마을로 돌아와 용이오락과 귀중한 선물을 전했습니다. 그 후로 용오리에서는 매년 벚꽃이 환상적으로 만발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용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의식을 올렸습니다. 왕실의 식탁에 오른 벚꽃떡은 나주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고 용과의 약속은 마을을 번창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나주는 봄철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벚꽃을 보기 위해 찾는 명소가 되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용과 벚꽃의 전설을 이야기하며 그 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정읍지역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연못에 대한 전설이 있었다. 이 연못은 깊고 청명한 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여름날에 태양이 비추면 금빛 물결이 일렁이고 달빛 아래서는 은빛 장관이 펼쳐지곤 했다. 많은 해가 지나도록 이 연못은 사람들로부터 신비로운 장소로 여겨졌다. 정읍에 사는 한 소녀 수경은 항상 이 연못에 대해 궁금해하곤 했다. 그녀의 할머니는 작은 아이였을 때부터 수경에게 이 연못의 전설을 들려주셨다. 전설에 따르면 연못에는 고운 인어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은 밤이 되면 물 위로 올라와 춤을 추곤 한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진 후에는 연못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하지만 수경은 호기심이 왕성한 소녀였다. 그녀는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루는 마침내 수경이 결심하고 해가 지는 저녁 무렵 연못으로 갔다. 달빛은 부드럽게 연못을 비추고 있었고 주변은 고요했다. 그녀는 조용히 물가에 앉아 숨죽이며 그 신비로운 연못을 바라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물결이 잔잔히 흔들리면서 물속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곧이어 수경의 눈앞에는 전설 소기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들은 은빛 비늘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며 물 위를 여유롭게 춤추고 있었다. 수경은 그 광경에 매료되어 숨막히는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러나 인어들은 수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듯 보였다. 돌연듯 큰 물소리가 들리며 수경의 뒤편에서 모습이 나타났다. 그것은 나무의 요정이었다. 목가적이고 장난기 어린 이 요정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했던지 그녀에게 다가왔다. 요정은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귀는 긴 엘프 귀를, 눈은 깊은 숲에 초목 번득임을 띠고 있었다. 정말 귀여운 친구군요. 요정이 수경에게 말했다. 이곳은 우리가 머물던 소중한 쉼터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의 존재를 침범한 것은 슬픈 일이군요. 그렇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비밀이니까요. 수경은 요정의 말을 듣고 놀랐다. 그녀는 그저 연못의 신비를 보고 싶었을 뿐이었고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녀는 요정에게 사과하며 더 이상 그들의 평온함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이후로 수경은 연못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밤의 경험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고 종종 연못가에 그날 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곤 했다. 수경은 성장하여 마을의 전설을 후대에 전하는 역할로 살아갔고 그녀가 들려주는 연못 이야기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도 여전히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자리 잡았다. 정읍의 신비로운 연못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품고 사람들에게 꿈과 상상의 공간으로 남아있다. 결국 정읍의 연못은 단순한 물의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심층의 그 자체로 존재하며 자연과 신비 그리고 소중한 만남을 상징하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군산 지역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해안가에 위치해 있었고 주민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 너머의 작은 섬에 숨겨진 황금나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은 이 전설을 잊고 살았지만 용감한 청년 지우는 어릴 적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주던 황금나무의 전설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지우는 항상 모험을 좋아했고 이 전설을 확인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지우는 집에서 보트를 끌고 나와 혼자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는 여러 날 밤낮으로 섬을 찾아 헤맸고 드디어 해가 지는 저녁 무렵 작은 섬을 발견했습니다. 그 섬은 외딴 곳에 위치해 있어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보존된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지우는 섬에 도착하여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숲은 물창했고 초목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찾으며 막연한 기대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숲 깊숙한 곳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한 지훈.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황금나무였습니다. 나무는 마치 신의 축복이라도 받은 것처럼 황금빛으로 빛났고 나뭇잎은 태양 햇살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기쁨에 찬 지훈은 황금나무 아래에서 작은 황금 열매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열매를 따서 배낭에 넣고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열매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마을로 돌아가 전설을 확인했다고 사람들에게 알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섬에 다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모두는 전설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황금나무의 열매를 은화로 바꾸어 마을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번영하게 되었고 모두가 필요할 때 자연의 도움을 받으며 상부상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그의 모험 정신은 후대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황금나무를 발견한 그날 이후로 군산 사람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닌 인생의 소중한 교훈이 되었고 그날의 모험은 군산 지역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이렇게 지훈은 군산의 오랜 전설을 현실로 만든 영웅으로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